자, 요즘에 부동산 관련 부실 지표들이 이제 계속 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터져 나왔는데, 작년엔 좀 꽁꽁 숨기는 느낌이라면, 올해는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또 받아주기, 뭐 이런 정책도 쓰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20년에 엄청나게 경고를 했었죠. 집값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의 붕괴 지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년은 2019년에 집 샀던 사람들의 붕괴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제가 괜히 2019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게 아닌데 지금 경매 역대 최고 찍었다. 요거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이 중에서 이미 경매로 매각된 서울 부동산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이 경매가 역대 최고를 찍은 이유는 이미 경매이기 때문에 진짜 영끌했다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쭉쭉 늘어나는데 요즘은 맨날 지방 부동산만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부동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그럼 지방이 제일 많은 데는 사실 서울인데, 서울 역시도 이미 경매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역대급으로 경매를 찍는 이유는 주3대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2월 말 3, 4월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4월엔 주3대 연체율이 0.35%이고,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집값 폭락하던 2022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다. 작년 12월에 최고치 찍고 1월에 경신하고 2월에 또 경신했다. 그 이유는 영끌 수요자들의 형편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도 네 말 듣고 집 안 샀다가 망했다. 근데 집 산 사람들은 경매 넘어갔어요. 집 안 산 사람들은 적어도 생활은 유지해줘. 누가 승자예요? 집값 올라가도 팔지 못하면요,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팔 거 아니다, 실거주용으로 샀다. 집값 막 올라가면요, 뭐가 좋아요? 기분이 좋죠. 그거 말고 없다. 그리고 막상 돈이 급해져서 매각을 하려고 했더니 급매를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거고, 근데 그보다 더 급매를 내자니 본전 생각나고, 들어간 부대 비용도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까 집값 오른다는데 좀만 더 버티자 하다가 결국에 넘어가는 게 경매인 거다. 그러니까 경매가 작년에 최고치 경신하고 올해도 최고치 경신하죠. 주3대 연체율도 작년에 최고치 경신했고 올해도 최고치 경신했죠. 그게 다 5년 전에 샀던 사람들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 2020년에 샀던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기우제니 뭐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한 2022년부터 경고한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2019년, 2020년, 2021년 집값 폭등한다고 부추겨가지고 살 사람들 사도록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2022년부터는 조금 조심하게 됐죠. 그 정도 심리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경고해가지고 안 산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고, 산 사람들은 연체하고 경매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분형 모기지, 제가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수요가 없는 정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집값이 오를 거면 지분형 모기지에 의미가 없고, 집값이 떨어질 거면 집을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분형 모기지를 왜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 검은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유주택자들에게 지분형 모기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은 가계부채도 감소하고 플러스로 연체율이나 경매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돼요? 주금공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끌 구제 대책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금공의 자금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악화돼서 한 2년 만에 3, 4배 정도 더 악화됐죠. 거의 웬만한 법정관리 들어가는 건설사들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거 감당 안 되면은 누가 해줄 거예요? 결국엔 세금으로 메꾸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세수 부족하고 공공기관 자금까지 다 꺼내다 써가지고 막았는데, 그거 감당 안 되니까 이번에 추경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금 가지고 부동산 붕괴를 막겠다? 나라 망하라고 하는 짓이죠. 그리고 과연 저걸로 얼마나 구제할 수 있겠냐? 주금공도 돈이 한계가 있는데, 주금공이 지분형 모기지만 해요? 그리고 뭐 저거를 나중에 뭐 리츠니 해가지고 수익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자들 모집하겠다는데, 투자자들이 저 지분형 모기지를 살까요? 손실은 100%고 수익 나면 50%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분형 모기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부양책이죠. 제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주 가지가지 합니다. 나라 망하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예요. 주택대출만 잔뜩 늘려가지고 경제 유동성을 풀면 뭐하냐. 경제에 안 들어가고 다 주택대출로 들어가는데 주담대 비중이 저렇게 빨리 늘어났는데 저거를 주금공 지분으로 해가지고 넘기고 끝내겠다? 주금공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주금공이 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기껏 구제해봐야 한 전체에서 한 5%도 구제하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면 집 안 사고 올라가면 지분형 모기지가 의미가 없으니까 유주택자들 가계부채 비율 떨어뜨리고 지분형 모기지로 연끌족들 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데 늘 말씀드렸지만요. 그럼 집값이 안 떨어지고 버틸 것 같아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지분형 모기지를 했다. 그럼 손실나는 거는 절반까지는 주금공이 책임져 주는데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되나? 빨리 빠져나와야지? 집값 반토막 낼 정책이다. 사람들은요. 이득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세 입자를 위해서 내줬던 전세 보증보험이라든가 전세 자금대출 이런 것들 다 악용했잖아요. 지분형 모기지는요. 지분형 모기지로 집값 올라간다가 아니라 유주택자들한테 지분형 모기지를 내준다는 건요. 연끌적 퇴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손실을 주금공이 감당하면서. 만일 지분형 모기지로 바꾸면 전매 제한 기간을 준다라고 하면은 연끌족들이 그렇게 쉽게 받을 상황도 아닌 거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주담대 비중 늘리고 주담대 빼고 나머지 대출 줄여가지고 만든 시장이죠. 이것 때문에 경제가 망하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지표 언제부터 악화가 심화됐냐? 2023년부터 2024년에 확 악화됐죠. 왜? 금리 올려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급격하게 올리던 2022년보다 DSR 무시하고 대출 풀어주고 그게 다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시중에 소비로 돌 유동성.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라고 그랬어요. 그게 수요와 공급인 거고 근데 자본주의의 핵심을 해쳐버리는 수요를 만들지 않고 소비를 만들지 않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버렸죠. 부동산 제외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택대출만 잔뜩 늘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끌족들 붕괴되는 거 방어해주다 지금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끌족들 붕괴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주금공이 절반 가져간다고 하면 집에 있는 내 비중은 줄어드는데 문제는 갱신하면서 이전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빚을 반으로 줄여도 부담은 커지는데 그리고 저거 손실나면은 국가가 메꿔줄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낮다 하더니 지금 비이축 통화국인 11국 평균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GDP 대비 정부 부채를 54.5%로 전망하는데 이게 11국 평균이 54.3%를 처음으로 넘어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고 기업부채는 IMF 때를 뛰어넘었는데 국가부채도 맨날 우리나라 국가부채 얼마 안 된다 뭐 일본이었더니 미국이었더니 그런 나라들은 기축통화국이고 비기축통화국은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 빚이 불어나면 기축통화국보다 위험하다. 그런데 빚이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그놈의 부동산에 연끌족들 구해주겠다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한계가 있어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지분형 모기지 해봤자 많이 못 나오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제가 허그 든든 전세주택 이야기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다 받아준 건 아니죠. 전세사기 주택을. 자금이 얼마 없어요. 구해낼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런 거라서요. 제가 작년에 경매 폭증한다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경매 폭증했고 올해도 경매 폭증하고 있죠. 벼락거지 놀리면서 코로나 때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벼락거지들아 크크크크 이딴 방송 보지 말고 집이나 사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더니 진짜 벼락 빚거지가 된 건 누구냐. 진짜 벼락거지는요. 내가 산 집이 한 대출 5억 받고 3억 내 돈 껴가지고 집을 샀는데 이게 한 막 10억 12억 막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경매 나가가지고 한 5억에 나가. 그럼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빚더미에 떠안고 내가 여태까지 모아둔 돈 다 날리는 진짜 벼락거지들이 누가 됐냐. 2020년, 2019년에 집값 폭등한다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 해준 사람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 틀렸어요?
고장난 시계라서 맞출 때까지 이야기한다? 아니요. 2019년 방송한 이후 딱 5년 뒤 그때 집 산 사람들이 고정금리 끝나고 갱신하는 2024년부터 경매 폭증한 거 보고 주담대 연체율 역대급으로 돌파한 거 보면은 누가 맞았었냐. 근데 문제는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빚만 늘어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